자, 안녕하세요. 자, 부동산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는데 운전하는데 졸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더워가지고. 날씨 좋은데 놀러 가지도 않고 지금 인터넷 보고 계시는데, 방금 전에 우리 상속 증여 관련돼서 김종 쌤이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들을 때 어제 뭘 들었냐면, 아파트 28억짜리가 얼마 전에 최근에 19억에 거래됐다 이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28억짜리가 19억에 거래됐다는 얘기는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만약에 28억짜리 갖고 있던 사람이 세금 때문에 뭐 어떤 이자를 감당 못해서 그거를 10억이나 낮게 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보니까 증여한 것 같아요. 증여. 예를 들어서 증여하려고 했던 거를 안 되겠다.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매매로 하자. 그래서 부모가 자식하고 매매를 하면 매매 가격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내니까 대략 한 뭐 1억이 나온다. 근데 증여하게 되면 막 10억 정도 나오니까 증여하는 것보다는 매매하는 게 낫겠다 해서 돌린 그런 것들이 최근에 거래되는 건지 집값이 10억이 떨어졌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 관련돼서 의심해 봐야죠. 제가 만약 국세청 직원이면 전 무조건 조사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액이 어떻게 10억 차이 나겠어? 근데 그걸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을 계산 다 해보니까 매매가 낫겠더라. 그래서 매매로 돌리고 그래서 금액을 다운해서 어차피 지금 가격 떨어지고 있으니까 다운 계약서 아니다 라는 형태로 내가 진행한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오늘은 이제 창업 관련돼서 이제 자격증 땄잖아요. 자격증 땄는데 지금 2주 지났는데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진짜 막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다가 이게 일주일은 어떻게 견딜 수 있어. 근데 일주일은 막 놀러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하는데 지금 공부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공부하는데 무슨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냐. 그래서 창업 관련된 책들 되게 많이 나와 있어. 교보라든지 예스24 가서 공인중개사 창업 치면 책들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계약서 관련된 책이랑 창업 관련된 책 한 권 정도는 읽으시면 되는데, 창업 관련돼 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내가 창업하겠다. 어떤 분이 그래요. RSA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창업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일단 창업을 하면서 나중에 필요한 것들을 공부를 하는 게 낫겠냐, 이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창업하는 것도 괜찮고 RSA 수업 한번 다 듣고 하는 것도 괜찮아. 근데 완전 초보자다 그러면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창업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미리 사전에 최근에 요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좋은 매물도 많이 나와요. 저한테 지금 중개사무소 좀 이제 넘기고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1년 넘게 힘들었고, 이제는 좀 몸이 안 좋아서 고향 가서 중개업을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저한테 지금 나온 매물만 관악, 그리고 용인, 수지 이런데 중개업 하던 자리가 있어요. 권리금이 있는데 무권리도 있고 권리금 약간 있는 것도 있는데 장소 위치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걸 놓칠 수는 없잖아. 그럼 일단 잡고 소공 들어가서 일단 개공으로 좀 하다가 이 교육 받고 나중에 넘기면서 개공으로 교환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니까 저는 뭐가 먼저다라고 이렇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창업하려면 좀 전에 있던 누군가가 어떤 업을 하던 거를 내가 그대로 인수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상가를 그냥 임대해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제일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중개업 창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개업 등록은 개설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럼 개설 등록을 한다는 얘기는 시군구에 관리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기초자치단체가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겠다, 일반 음식점을 하겠다 그러면 제조업이란 말이에요. 제조업이라는 거는 물건을 어떤 거를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업이기 때문에 비위생적일 때 이건 식품위생과에서 조사 나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쥐가 지금 몇 마리가 죽었는데 음식을 만들어 3개월 정지 이렇게 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도 감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허가업종, 신고업종, 등록업종이에요. 근데 우리 같이 이제 물건이 만들어져 있는 거를 그냥 되파는 거는 이거 완제품이잖아요. 이거는 어떤 개설 등록이고 뭐고 허가 없이 자유업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유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개설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야 돼. 28시간 일단 이 업을 하기 위한 사전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임대차 계약 있죠. 계약을 해서 사무실 계약을 해서 계약서하고 건축물 대장을 첨부해야 해당 시군구에서 이제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건축물 대장을 꼭 가지고 오라고 돼 있는데,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딱 왔을 때 등록을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나는 계약을 다 하고 계약한 상태에서 인테리어 다 했어. 그 다음에 이제 개설 등록하러 갔는데 등록증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들어갔던 돈이나 노력은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대장은 어디서 찾는지, 그리고 위반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확실하게 알아야 될지를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이제 초보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내 사무실 계약해야 되는데, 이 질문 온 게 글씨가 좀 작으니까 제가 낭낭하게 읽을게요. 여기 봐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랜드3 수강생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합격하여 자격증 취득 후 개업 준비하고 있는데, 자, 봐요. 근데 교수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요. 바쁘실 것 같은데 괜찮으실 때 문자 주세요 해서 제가 궁금하신 부분 문자 주세요.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결론은 뭐냐면 개업을 할 곳이 오류동이었어요. 오류동인데 그게 오래된 거 뭐예요? 건축물 대장 보니까 57년 됐어요. 그럼 거의 무너질 때 된 거죠. 근데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항공사진과 현장을 가서 실측한 결과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어서, 근데 이 중개를 한 게 형부가 해주신 거야. 형부가 그 물건을 중개해 주신 물건이라 건축물 대장도 예전에 발급을 받아놓은 거라 그거 보고 계약금 넣고 잔금 치르고 공사 다 끝냈어. 그리고 개업 신고하러 가니까 허가가 안 난대요. 등록 안 받아준다는 거야. 그래서 건물주 이제 사장이죠. 건물주 사장님이 주택가에 진정 민원을 넣었어요. 왜 안 넣어주냐, 안 내주냐 했더니 그쪽에서 기다리고 있대요. 한 달을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가능한 건지 어떡합니까? 라고 오셨는데 제가 딱 봤더니 건축물 대장을 보내주셨길래 제가 뜯어봤어요. 다시 뜯어봤더니 위반 건축물로 돼 있었어요. 그럼 위반 건축물일 때는 왜 안 해주냐? 우리나라는 건축물 대장상 해당 건축물이 법규상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위반 건축물로 등재를 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해요. 시정조치 명령에 따라 이행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1년에 이외 범위 내에서 조례 가정하는 횟수만큼 때리는데, 이행강제금도 내고 있는 상태고 게다가 위반 사항을 원래대로 돌리면 이 건물에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럼 이제 그 해당 건축물이 위반 건축물로 해당이 되면 첫 번째로 가는 게 일단 이행강제금이 나오면서 해당 관청에다가 해당 건축물로 인해 인허가, 즉 예를 들어서 내가 허가업종, 신고업종 이런 것들을 등록을 받아주지 말아달라. 영업 정지 명령 요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해당 시군구에서는 위반 건축물이 있네? 이건 안 맞잖아. 그럼 어떻게 해? 못하게 해야죠. 못하게 해야 되니까 위반 건축물이라서 등록을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쉽게도 못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돈 다 날린 거잖아. 예. 그래서 첫 단계부터 이렇게 돼버리니까 하기 싫어진 거지.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거냐? 볼게요. 이거였거든요. 이 건물이었어요. 숙구닥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이 흰 색깔이요. 이 흰 색깔 요게 60년대 유행하던 거야. 그때 이제 건물 져놓고 서울 인색 뭐 가던 길 노래장? 그럼 이거 단란주점인데? 단란주점이니까 위락시설이고, 얘는 이종 근생이에요. 일반 음점이지. 그리고 얘는 사무소인데, 이 건축물 전체에 낭에서 무허가로 뒤쪽으로 건물을 좀 넓힌 거야. 근데 그걸 잘라버리면 사무실 못 쓰는 거야. 그럼 이제 위반상으로 그냥 써야 되는 거니까 이때는 이 건물에다가 임대차 계약서를 써서 등록을 넣어도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였냐면 내가 애초에 맨 처음에 건축물 대장 뜯어놓고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 확인을 안 하고 갔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근데 방법은 또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한 사람 건물이었냐 아니면 구분 건물이었냐에 따라 또 다를 수는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다가구 주택이냐 다세대 주택이냐에 따라 위반 사항의 전유 부분을 위반했냐 공용 부분을 위반했냐에 따라 등록증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 게 달라서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한 3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이제 핵심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자, 이 건물이 있었던 자리 볼게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인데 지금 현재 원래 건축물이 있었는데 건축선이 여기 생겼어요. 1957년도 당시에는 상업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도로 상태도 괜찮았는데 건축선이 후퇴시켜서 여기까지 밀려 있는 상태라 이 건물 건축선 위반한 상태에서 뒤에 확장을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을 잘라버리면 나 서 있어야 돼. 들어오세요. 서가지고 계약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내가 만약에 중개업자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거 어쩔 수 없이 뭐 넣어야 되냐면 자유업종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식점은 신고업종이에요. 영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완제품 판매점이 뭐 GS25라든지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업종 있죠. 뭐 가구, 문구. 예를 들어서 내가 슈퍼마켓 갔는데 새우깡 주세요. 그러면 새우깡 막 튀겨서 주죠. 아니잖아.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이런 업종은 그냥 완제품 판매업이라 그냥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고 바로 써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중개를 할 때에는
완제품 업종, 자유업종을 입점시키면 되는 거야. 일단 중개사 입장에서는. 근데 내가 중개사인데 여기 위반건축물인데 등록업종을 넣어주면 안 되는데 그 형부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게 2019년도 제가 보니까 건축물 대장 항공사진에서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안 걸렸었는데 항공사진 찍다 위반사항이 발각이 된 거지. 그래서 옛날에는 위반건축물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됐기 때문에 이 형부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건축물 대장을 뜯었어야 되는데 안 뜯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조건 창업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갈 건축물의 용도가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시작하셔야 되는데 이 첫 단계에서 망가지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저희 미터홈즈 맨 처음에 제가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먼저 건축물 대장 뜯었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대장도 안 보고 계약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비일비재해요. 질문 보시면 자,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결론은 이거였어요.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이상 등록을 관청에서는 받아줄 수가 없다. 그럼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파기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 인테리어 다 한 거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그죠? 아깝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기존 강의할 때 건축물 대장에 위반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그거 확인하고 개업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1년에 2회만 외우고 넘어갔지만 지금은 이제 실무 나가서 확인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이게 이제 제가 제 카페에 질문이 또 들어온 거예요. 개업하려고 오늘 계약했는데 위반 건축물이에요. 나왔죠? 네. 지금 위반 건축물입니다. 이제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계약을 했는데 대장 뜯어보니까 위반 건축물이라고 여기 땅 하고 노란 색깔로 떠요, 원래. 위반 건축물 떴고 그럼 위반사항 어디 있냐면 건축물 대장을 한 장, 두 장 넘기면 맨 마지막에 위반사항이 써 있어요. 뭐 대수선 위반해서 몇 층부터 위반했다. 근데 그게 위반사항을 개선했을 때 그 건축물이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면 계약 잘못하는 거거든. 그래서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몇 번을 받았냐면 100번 넘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공법 배워가지고 개업 준비 중이신데 이게 작년 이맘때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개를 담당한 공인중개사는 제가 계약을 한 사무실 위반이 아니라 주거용 3층 위반한 거라. 이제 여기서부터 판례 나옵니다. 사무실이 위반한 게 아니라 주거용 3층이 위반한 거라 상관없이 허가 날 거라고 하던데 제가 공부할 때 그렇게 안 배웠던 것 같아 교수님께 여쭤봅니다. 자, 한 개 층이 위반하더라도 전체가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등록 신청을 해도 허가가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해당 구청에 전화했는데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했었는데 계약을 하긴 했는데 이거 그 사람들 믿을 수가 없다. 생긴 게 사기꾼같이 생겼다. 그래서 허가 안 나오는 곳이면 빨리 해지하고 다른 곳 알아봐야 되는데 염치불구하고 도움 요청합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바쁘니까 제가 답변 달 시간이 없는데 여의주라고 해서 저희 미터홈즈 사천센터 우리 센터장님인데 그분도 경험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밑에 답변 달아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답변은 되게 길게 이제 판례가 나왔던 건데 답변 하나 깔끔하게 말씀드릴게요. 요 팁을 알고 계세요? 이게 건축물을 봤는데 이게 만약에 다세대 주택이에요. 뭐 다세대 주택이나 집합 건물이야. 집합 건물일 때에는 이 건물 중에서 4층이 위반을 했는데 이 사람이 위반한 거지만 이 건물주 때문에 나머지가 피해를 보면 안 되죠. 그래서 4층에 있는 이 사람이 위반한 것 같고 건축물 대장에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손해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상관없다. 등록증 주겠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전유 부분일 때 그래. 근데 이게 집합 건물인데 이게 공유 부분을 건드렸다는 얘기는 공유 부분은 전체가 같이 위반한 거기 때문에 그때 등록증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 그 건물이 집합 건물이냐 개인 건물이냐에 따라 달라져. 근데 1인 건물이었어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 있어요. 1층에 상가고 2층, 3층, 4층이 주택인데 한 사람 소유잖아요. 근데 주인이 4층에서 만약에 위반을 했다. 그럼 얘는 한 사람 주택이기 때문에 뭘 위반해도 무조건 등록증 안 나옵니다. 만약에 집합 건물이다라고 하면 그게 전유 부분 위반이다. 그럼 상관이 없다. 근데 만약에 공용 부분 위반하면 등록증 안 나온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한 개의 주택인데 여러 가구가 살고 있더라도 이거는 한 사람 소유이기 때문에 어딘가 위반을 하게 되면 얘는 전체가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만 아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건축물 대장을 딱 보면 이렇게 항상 노란 색깔로 나와요. 나와가지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 변동 내용이 나오거든요. 항상 건축물 대장을 넘기시면 한 번도 안 뜯어보신 적은 없겠죠. 자, 오늘 일단 당장 하나 가서 상가 하나 찍어가지고 무조건 한번 여기 건축물에서 내가 등록이 될까? 한번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소지를 안 다음에 세움터들 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정부24가 제일 빠르죠. 정부24 가서 주소지를 입력한 다음에 건축물 대장하면 무료입니다. 그래서 발급해도 되고 열람해도 되는데 그걸 뜯었더니 요 노란 색깔의
이거 떴어. 그럼 이 위반 건축물인데 이 건물을 보니까 소유권자가 누구냐 했더니 다가구라고 돼 있어요. 다가구야. 혼자 다가구. 1인 주택이죠. 타고 있는 거니까. 그럼 얘는 위반하면 등록증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집합 건물인 거예요. 집합 건물이면 이게 공용 부분 위반이다, 전유 부분 위반이다 써 있어요. 근데 거기에 공용 부분 위반이다, 등록증 안 나온다. 근데 만약에 전유 부분이다, 그러면 난 상관없다. 이렇게 하셔야 돼. 이게 판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다가구 주택인데 위반 건축물 지상 3층 다가구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확대해 볼게요. 자, 2021년 9월 달에 건축과에서 발견을 했다. 위반 건축물인데 지상 3층에 있는 부분이 위반했는데 한 가구인데 9가구로 쪼개기 한 거예요. 원룸 형태로. 그래서 불법 대손한 거예요. 그럼 이제 한 사람 소유권인데 위반된 거죠. 그럼 1층에 그 상가는 등록증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럼 거기 임차의 계약서 쓰시면 안 되니까 무효, 이건 빨리 계약 취소하고 딴 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다가구가 아니라 다세대였는데 이 사람만 위반한 거잖아요. 그 밑에 있는 뭐 상가라든지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는 등록증 나온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판례 나왔던 건데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중요한 부분만이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판례 나온 거 정리 한번 해본 거예요. 너무 정리 잘 해놨죠. 공부하고 싶잖아 막. 막 읽고 싶죠. 뭐 읽지 마. 결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건데 이거예요. 결론 이겁니다. 자, 갑의 건물 혼자 갖고 있어. 근데 위반은 여기 했어. 그럼 해당 물건은 등록증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건 안 나와요. 한 사람 거기 때문에 얘는 중개업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집합 건물일 때인데 이 해당 물건은 난 여기를 임차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위반한 거예요. 그럼 얘는 두 개로 나눠진댔죠? 두 개로 나누죠. 집합 건물일 때 이게 만약에 전유 부분 이 자식이 그 자기 것만 위반한 거야. 그럼 등록증 중개업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 가능합니다. 예, 가능한데 얘는 공용 부분을 위반한 거예요. 이게 집합 건물인데 얘가 위반한 사항이 공용 부분 위반하면 얘까지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중개업이 불가능하다. 이게 결론인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누가 중개업만 들어간 게 아니라 영업 신고, 영업 허가, 음식점, 휴게음식점 다 똑같아요. 그런 게 다 똑같으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그래도 똑똑한 공인중개사다라는 말 들을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시정명령이 들어가면서 그 건물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영업 허가를 해주지 말아달라 요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상 건축물 대장을 갖고 오라고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만 좀 기억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은 공법적인 부분이 6과목 중에서 아마 나가면 그냥 공법만 나와요, 거의. 세법도 나오긴 나오는데 세법은 뭐 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항상. 예. 공법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좀 나불나불 좀 걸어줘야 되거든. 이게 좀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계속 공부하면 공부한 만큼 효과가 있는 과목이니까 우리 실무 12월 달에 개강할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뵙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것들은 좀 이따 토크쇼 할 때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